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그죠? 이 설 연휴를 이제 즐기고 있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죠? 하나씩 익숙해지고 배워 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한 주를 계산했을 때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죠? 금요일 오후가 가장 쌀 시기다. 그리고 설을 지기 위한 자금 유출은 수요일까지 팔아야 된다. 그래야 금요일 출금이 된다. 그래서 수요일 매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설 연휴 동안 마음 편하게 쉬자. 또 개인들은 돈이 뭐하노? 돈 빼서 미장 가서 단타 치자. 심리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은 심리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두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는 그죠? 외인들이 계속 사니까 또 기관들이 가세를 하니까 지수는 플러스가 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죠? 개인들이 많은 코스닥은 그죠? 미지근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을 3천 만들겠다, 활성화하겠다 열심히 외치지만 코스피만큼 드라마틱하게 이런 증세가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데는 그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식으로 실적을 동반하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연기금에서도 강력하게 그죠? 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상황이 틀리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다? 바이오, 2차전지 그죠? 얘네들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수를 올리려면 바이오 2차전지를 사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부담이죠. 이거 위험한데 부실주인데 실적이 없는데 나중에 누가 감당해? 이런 논리. 실제 시가총액 그죠? 조 단위에서 노는 주식들이 바이오 이런 애들 보면 실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죠? 신약을 개발해서 돈을 잘 벌 것이다. 2차전지 어때요? 언젠가는 전기차가 잘 팔릴 것이다. 근데 현실은 안 팔리죠. 1년, 2년, 3년 안 팔리고 그렇게 안 팔리다 이제는 그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스테이크 판다고 해서 스테이크 집이라고 앞으로 돈 잘 벌 것이다 해서 2차전지를 샀는데 스테이크가 안 팔려. 어느 날 보니까 소고기 라면 팔고 있어. 그러면서 잘 팔린다고 그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또 버텨요. 근데 또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거품론 계속 거론되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결국은 만드는데 한계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를 초기에 만들어뒀어요. 근데 에너지 인프라가 안 깔려.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는 2년, 에너지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5년 이상.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거죠. 하나, 둘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에너지 인프라가 없어서 작동이 안 해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또 어떻게 할 것인데, 그죠? 이런 딜레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포머니 뭐니 그죠?
이론적인 주도진이 코스닥 3천을 띄우려면 무조건 2차전지 바이오가 가야 된다, 이런 논리. 이거는 결국은 어거지성.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은 그죠?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는 대부분 그죠? 이 주식 팔아가지고 연명하고 있어요. 그 주식 팔이 그죠? 심심하면 유상증자 하기 전에는 꼭 신약 개발 찌라시 하나 띄우고, 유상증자 끝나면 무산되고, 끝없는 반복. 이런 쪽은 우리가 외면해야 돼요. 우리는 냉정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부실주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 바이오가 따따블이 가더라도 그냥 그죠?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다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욕심이라는 게 가시하니까 그죠? 나는 바이오 없어, 나는 2차전지 없어, 지금이라도 살까? 그러다가 물리면 그죠? 답도 없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그죠? 좋은 주식은 항상 누군가의, 그 누군가가 뭐 세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누군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죠? 공부를 안 해요. 세상을 몰라요. 주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중매체, 정권가의 찌라시를 정보라 믿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외면하고 버린, 손절친 그런 주식을 또 끌어모아서 또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또 비싸게 파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끝없는 순환. 근데 지금은 그죠? 점점 세상이 바뀌어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죠? 여러 가지 역대 정권 중에서 주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안다, 저는 또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뀐다. 최근에 보면요, 그 최근에 아니고 이제 나오는 거죠. 금융 당국에서 그죠? 이 동전주 퇴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것도 유예 기간도 짧게 주고 빨리빨리 퇴출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금융 당국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거 썩었다, 문제가 많다,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모순점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죠? 이런 부실주를 만들어낸 그 양성소가 따지고 보면요, 기업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예요. 기업 특례 상장. 말은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부패의 온실, 이런 역할을 해요. 누구는 기업 특례 상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거 면제부를 받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 면제부를 받고 있어. 매출도 없어, 실적도 없어. 그런데도 난 기업 특례 상장인데 다 면제부. 누구는 굴뚝주라는 이름으로 그죠? 때로는요, 이 동전주 중에서도 흑자 내는 기업도 있어요. 흑자 내는데 비인기 종목이야. 대중들의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죠? 흑자를 내면서도 동전주에 머물러 있는 회사가 있고, 또 반대로 그죠? 적자가 무더기 내고 매출도 없는데 그런 회사가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조단위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 흑자가 내는 동전 기업은 퇴출당하고 적자가 내는 조단위 기업들은 멀쩡하게 버티고 있고, 이게 과연 바른 길인가? 이런 의문도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또 금융당국도 결국은 부담을 느낀다. 뭐 대마불사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겠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을 퇴출시켰을 때 반발이 크겠죠. 파장도 있을 것이고, 선거가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도 표 이탈이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다? 개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코스닥에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중소형주들이 결국은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전부 퇴출당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 많은 돈들이 다 개인들 돈. 그들은 그죠? 동전주를
갖고 싶어서 가졌을까요? 그게 공부를 안 한 무지함의 결과예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에 수업료 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관들한테, 세력들한테 속은 거죠. 당한 거죠. 대부분 테마라는 이름으로 당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역대 주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누군가는 또 동전주를 많이 들고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탈주를 해야 되겠죠. 탈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이 회사가 700원이다 지금. 700원인데 1000원이 안 되면, 돌파 못하면 상폐당한다. 그럼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지금 700원이다. 무조건 1000원 이상 가게 되어 있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금융당국에서는 동전주를 퇴출하겠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동전주 테마가 벌어져요. 그게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죠. 오히려 팔고 급락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막 오히려 급등을 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죠?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두 개를 작품을 만드는 거죠. 500원짜리가 막 계속 올라. 그러면서 퇴출 안 당하려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동전주 찾기 게임이 벌어져요. 개인들은 야, 동전주 찾아라. 무조건 1000원 간다. 1000원 안로 있는 주식 중에서 가능한 1000원에서 먼 종목들, 200원, 300원짜리면 1000원만 가도 와, 수익률이 200%, 300%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기존에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그 부실주를 무더기 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그런 결과가 벌어져요. 그게 일명 테마라는 거죠. 테마. 동전주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상패 기준에는 뭐 자본 잠식 이런 것도 있고, 공시 위반 이런 것도 있어요. 자본 잠식이야, 그죠? 익숙하죠? 뭔지 알잖아요. 자본 잠식 뭐 50%, 100% 기준에 따라서 그전에도 관리 대상, 또 상장 폐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례니까 뭐 개인들도 좀 익숙할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 위반 이런 거죠. 보통 이 공시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코스닥에서 굉장히 흔한 수법이에요. 왜냐? 이 회사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도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 납입 공시, 납입이 아니고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공시를 하나 띄워요. 우리가 1년에 매출이 1000억인데 이번에 2000억짜리 계약 체결했다 하고 공시를 하나 뻑 띄우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 이번에 한 2000억짜리 계약 공시를 했는데, 그거를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먹히는 거죠. 그럴싸해요. 와, 얼마나 그죠? 큰 계약 공시를 따내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공장이 부족하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더라. 그럼 이거 좋은 거잖아. 왁 달라드는 거죠. 유상증자 성공, 돈 납입 다 해요. 돈 납입 기준일이 되면 보통 축보도 싸줘요. 뭐 이상 급등, 갑자기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일을 만들어요. 그럼 개인들은 지금 유상증자 받아도 와, 50% 이상 먹네. 돈을 다 납입을 하는 거죠. 납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쭉쭉쭉쭉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약 공시 취소 이런 공시가 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그렇지만 벌점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
공시를 냈다가 번복을 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벌점의 어떤 점수는 달라져요. 근데 그전에는 벌점이 15점.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크다란 허위 공시를 띄우면 한 방에 그냥 상장 폐지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개인들은 잘 실감을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양 같은 케이스예요. 공시 번복 해가지고 벌점을 받는다. 벌점 때문에 상장 폐지된다. 그러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를 안 봐요. 형사 뭐 처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벌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냥 상장 폐지예요. 죽어나는 건 개인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개인들은 일일이 안 봐요. 이 종목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석을 할 때는요, 과거의 데이터도 쫙 한번 훑어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벌점을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벌점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뭐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있어 몰랐는데 이래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 사칙연산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풀겠다고, 그런 논리라는 거죠. 기초가 튼튼한 것은 안 무너져요. 그게 주식이든 뭐 스포츠든 뭐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주 영상을 만들고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목을 이해를 못하면 한 방에 상장 폐지가 되고, 그죠, 내가 모든 걸 다 한 방에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동전주를 만약 퇴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게 코스닥만 220개 정도가 해당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220개 중에 내가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인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어제 계좌 특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게 용서가 안 되죠. 그냥 퇴출은 퇴출이에요. 그런 부분이 주식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죠, 점점 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주식은 그죠, 정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물려도 우량주에 좋은 주식에 물려야 내가 본전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과거 20년 동안 보면요, 신규 상장이 1353개가 신규 상장됐어요. 그 중에 상패가 415개. 그죠? 415개 20년 동안 뭐 별로 뭐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그 종목 한 개 한 개가 시가총액을 따지면 몇백억에서 몇천억 수두룩해요. 그 많은 돈들이 개인들의 피눈물 나는 전예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본인들이 상패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종목이 있을까요? 주식은요, 어제 계좌 튼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몰랐다 봐주는 거 없어요.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투자하면 투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기를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투기의 시발점은 그죠? 대부분 다 포머, 그죠? 욕심. 내가 나의 길을 정해두고 주식이 아니면 사지를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라. 똑같은 거예요. 외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죠? 오랜 세월,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단단해진 거죠. 그러면서 요즘은 어때요? 현금 들고도 잘 견뎌요. 이번 주는 그죠? 금요일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면 보유 종목이 급등 나오면 팔고, 현금은 쥐고 가자. 그리고 금요일 오후를 노리자.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견뎌요.
왜? 이제는 이유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는지 이해를 하니까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요. 그런 것들이 공부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투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조급해 하면 안 돼요. 정권가는, 그죠? 정권사는 개인들이 열심히 치고 빠지고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러니까 요즘은 공모주 도박판이 벌어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완전 부실주 아니면 스펙주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되면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를 능가해요. 뭐 1억주 뭐 쉽게 돌파하는 종목, 그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다 그런 것들이 도박이에요. 도박. 그 속에 무지한 개미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고, 정권가는 사상 최고 실적 올렸다고 자랑질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앞으로는 2020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시가총액도 상장 폐지의 기준이다. 2027년도에 200억, 2028년도에 300억 했다가 아니야, 느려, 더 빨리 하자. 2026년도 7월 달부터는 시가총액이 200억 이하, 2027년도부터는 시가총액 300억 이하는 퇴출시켜버리자. 말은 참 쉽게 잘해요. 한쪽에서는 부실주를 특례 상장이라는 이름으로 막 밀어넣고, 한쪽에서는 또 퇴출시키겠대요. 뭐 하는 짓인지. 이 속에서 개인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무지하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죠? 누군가는 수수료만 챙겨 먹으면 끝.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고 나 거지 됐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게 주식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항상 느려도 정도를 가야 된다. 부실주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근데 그걸 이제야 정부 금융당국에서 제도화하겠다, 법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지금, 그죠? 망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망한 사람도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느려도 정도를 가자. 시골지 전략, 그죠? 우량하고, 배당도 주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투자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와요.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 말은 뭐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돈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돈들이 동전주든 뭐 부실주든 뭐든 필요 없다. 작전주 한 번만 잘 잡으면 신분이 바뀐다. 떼돈 번다. 재벌 된다. 이거 국정원에서 작전한다. 선거 자금이 유입됐다. 온갖 유언비어, 찌라시에 속아서 투자를 하고 돈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정작 굴뚝주라는 이름으로, 그죠? 아주 우량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외면당하고 있어요. 연간 400억, 50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서 헤매고 있는 기업들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흐름이 바뀌어요.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한탕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잘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끝이다, 이런 공포가 우량 기업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정부가 원하는 것도 그런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오르고 대접받는 진정한 우량한 코스닥을 만들겠다. 그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죠. 그 잘하는 길이래요.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뭐 바이오나 2차전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외도 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겠죠. 우리는 그 속에서, 그죠? 우리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근래 들어서 배당 공시가 따박따박 뜨죠. 그럼 그거는 전부 다 부수입이에요. 배당을 할 당시는 배당락이라 그죠? 배당락. 그래서 사람들이 얘 배당했는데 안 사. 배당한 만큼 주가가 찍찍찍찍 빠져요. 근데요, 개인들은 뭐죠? 망각이란 거예요. 망각.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배당락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왜 이래 많이 빠졌지? 싸네?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식은 다시 올라요. 그래서 배당락 이전에 주가를 다 회복하고, 그러면 또 2달, 3달 이후니까 주가도 회복하고 배당이 쭉쭉쭉 공치가 뜨고 배당이 들어오는 거죠. 그 돈들은 오로지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우리 통장에 입고가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뽑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좋고, 고생한 나한테 선물 하나 사줘도 좋고, 아니면 그 돈을 그대로 또 주식을 사두는 거예요. 배당주를. 이런 것들을 그죠, 복리 효과라 그러죠. 생각보다 쏠쏠해요. 때로는 아주 고배당을 주는 주식, 그죠? 우리 강주 신세계 지금 경험하고 있죠. 2,400원 배당한다니까. 야, 3만원짜리가 2,400원을 준다고? 시장이 바로 반응하죠. 배당을 준다고 공시한 만큼 가격이 그죠, 떠서 피가 붙어서 거래가 형성되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뭐 대응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량주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망할 위험이 없다,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배당 받으려고 내가 주식 투자하나?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이런 잘못된 문화, 잘못된 그죠, 주식 문화, 도박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많은 현명한 돈들이 그죠, 우량주를 찾아서 들어오는 그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량주들을 지겹지만 많이 보유하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이제는 대접받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우량주,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 분할 매수만 잘하면 돼요. 분할 매수, 따박따박 분할 매수만 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다 돈이 된다, 이런 관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뭐 그죠, 기다림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싸게 산 대가로 나는 기다림을 즐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죠,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으로 돌아온다, 지금 경험하고 있죠. 물론 제가 그죠, 드리는 말씀이 100%도 아니고, 물론 또 좋은 주식이라고 했는데 하락을 해서 실패를 하고 손실을 보는 종목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죠, 우량주는 좋은 주식은 충분히 기다리면 그죠, 기다리면 다시 다 회복된다. 그래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주식은 웬만하면 저는 살 때도 신중하지만 팔 때는 더 신중해져요. 굳이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안 팔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훨씬 현명하다. 결국 기다려 보니까 다 회복되더라, 뭐 이런 생각, 논리,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조금 지겹고 재미가 없어도 그죠, 이런 것들이 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아니고 설 연휴 편안하게 잘 쉬시고 그죠,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새해도 이미 새해는 시작됐지만 그래도 설날이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새해에도 그죠,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한 만큼 수익을 바라고 욕심을 내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명절에 설 명절에는 그동안 조금 밀려있던 이런 부분, 질문하신 부분은 또 열심히 또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